자, 우리 오늘은 이제 수원의 마지막 단원, 마지막 중단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할 건데, 일단은 수학적 귀납법까지 건드리면 목표로 갈 거야. 수학적 귀납법까지 할 거고, 이 중단원 안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소단원,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에서 소단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크게 큰 틀로 두 가지가 나뉘어.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일단 둘 다 설명한 걸로 해야 좀 이따 승직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둘 다 설명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갈게. 알겠지? 그런 거니까 제목 따라보도록 하자. 자, 제목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글 설명 잘 안 써준다. 우리는 다 전원 다 문과니까 다 알겠지? 귀납법이 뭐야? 국어에서 배우잖아. 우민아? 귀납법이 뭐야? 나연한 게 귀납법이야? 국어에서 그렇게 아니 유빈아 귀납법이 뭐야? 그 겨울방학 때 내가 할 때 이것도 설명했었을 건데 귀납법. 그럼 이렇게 묻자. 귀납법의 반대가 뭐야? 연역이지. 그럼 귀납하고 연역의 차이가 뭐야? 가설을 세운다. 자, 그럼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가보자. 아니, 국어 쪽으로 가보자. 귀납의 반대는 연역인데, 연역하고 귀납의 가장 큰 틀은 이런 거야. 연역은 일반적인 사실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을 얘기해. 구체적 사실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를 들면 for example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실,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 사실이야. 근데 유관순도 죽었고, 이순신도 죽었고, 세종대왕도 죽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걸 요양법이라고 부르고, 그 순서를 바꿔놓은 걸 귀납법이라고 불러. 자, 세종대왕 죽었잖아. 이순신도 죽었지? 유관순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 거야. 라고 글을 써도 괜찮은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그렇게 두 가지가 완벽하게 글을 기술하는 어떤 뭐라고 하냐? 문학에서 쓰는 방법 말고 비문학에서 뭔가 설득을 하거나 뭔가 주장을 펼치는 글을 쓸 때 그 글을 써내어가는 방법으로 요양법과 귀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린 여기서 갑자기 수학을, 더군다나 수학 중에서도 수열을 귀납적으로 하겠대. 그럼 좀 전에 말했다시피 귀납적이라는 녀석은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사실로 써내려가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불러. 그럼 얘를 수열에다가 이제 바꾸어서 수열에서 구체적 사실이 뭐냐라고 부르면 걔는 항 사이의 관계를 뜻해. 두 항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세 개의 항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4개짜리 안 나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일반적 사실을 수열에다가 갖다 붙이게 되면 얘는 일반항이야. 자, 이따가 할 거지만 지금은 안 써도 돼.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써봤어. A의 1은 1이고 A의 n 플러스 1은 2배의 an 더하기 1이야 라는 규칙을 줬어. 그런 다음에 야, 10번째 항이 뭐야? 라고 물었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어. 어떻게? n에다 1 집어넣어서 A2 구하고 2 집어넣어서 A3 구하고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가서 A10, 10칸까지 가면 우리 A10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바탕으로 만약에 A의 n은 뭐다? 라는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 A10을 구해라 그러면 n에다 10만 딱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여기서 말하는 항 사이의 관계라는 걸 얘를 뜻하는 거고 일반항은 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항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그 식, 그게 일반. 그 다음에 한 칸 한 칸 한 칸 가서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구할 수 있는 식, 그 녀석을 항 사이의 관계다 라고 말할 거고, 이 항 사이의 관계를 수학이니까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 그지? 그 식으로 표현하는 걸 일반적으로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요즘엔 잘 안 써, 교과서에서.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써먹을 거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서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알려준, 여기다 쓴데 항 사이의 관계에다가 점화식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했지만 이 점화식 항사의 관계가 어려워. 진짜 학생들이 어려워해. 그러다 보니까 얘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지정했냐면 야 학교에다가 지정을 해줘. 얘들아 학교 선생들아 점화식 문제를 출제는 해. 근데 일반항 내는 구하는 건 내지 마. 8번째 항을 구하라 이런 것만 내. 라고 바꿔준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 거냐면 일반항을 구해서 8번째 구해도 답이 되는 거고 아니면 한 칸 한 칸 넘어가서 8번째 항 구해서도 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만약에 이 점화식을 서술형을 준 다음에 8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모범 답안에 보면 한 칸 한 칸 가게끔 되어 있어. 대신 계산이 아주 더럽겠지. 분수 같은 거 집어넣어서 계산 실수 할 수 있게끔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선생님 그럼요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속도가 달라.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우리는 겨울방학 때나 고1 때 선행으로 하는 수원이 아니라 얘 이제 내신으로 해야 되는 수원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공식들을 몇 가지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딱 나와서 얘도 교과서에서는 내가 풀어주는 방법을 얘 3가지로 풀어줄 건데 이 3가지 중에 마지막이 공식이거든. 이 공식 교과서에 안 나와. 학교에서 설명도 안 해줄 거야.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니네 수학 선생님 2분인가? 2분이면 한 분은 설명해 주시고 한 분은 설명 안 해줄 수 있고 일반 고등학교로 가서 예전에 이과 보면 막 한 학년에 수학 선생님 4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을 해주시고 3명을 안 해주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서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깜짝이야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거야.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크게 2가지야. 뭐 인수분해나 근해공식 얘기했었을 거야. 인수분해가 되고 안 되고를 빨리 판단해야 근해공식 써먹을지 인수분해할지 써먹을지 똑같아. 이 점화식도 선생님이 점화식에 대해서 총 8가지 정도를 설명을 할 거야. 이 8가지를 외워놓고 그 안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8가지 이외의 점화식이 나온다? 그럼 노가다 한다라고 해서 그 8가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암기는 들어가야 돼. 아시겠어? 외우지 않고 선생님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너희한테 뭔가 질문을 던질 거란 말이야.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못해. 안 해왔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를 못 푼다? 일단 외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외워주시고 어떤 걸 외워야 될지는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한 칸 한 칸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작해보자. 기본 점화식. 순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우리가 수열 처음 할 때 배웠던 게 뭐였지? 무슨 수열부터 배웠지? 등차 수열부터 배웠어. 그럼 점화식도 시작은 등차부터 시작할 거야. 그런데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어?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두 항의 차가 주어지는 점화식.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다.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을 뺐어. 근데 이 결과가 2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D라고 해서 어떤 상수값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F의 N이라고 해서 어떤 식이 나와. 즉, 두 항 사이의 차가 계속해서 변하는 수열이야. 기억을 할지 모르겠다. 자,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 정체가 뭐야? 등차 수열. 그러면 두 항 사이의 차가 변해. 근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변해. 얘를 뭐라 불러? 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저께 시그마 할 때 배웠던 얘가 개차 수열. 문제는 나오는데 개차라는 말만 안 나온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예제들을 보도록 하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1은 1이라고 하고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더하기 3이라고 쓸 거예요.
이놈을 딱 놓고 봤을 때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 바로 보이지, 그지? 자, 얘가 보이면 일반항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첫 항이 얼마인데? 1. 공차가 얼마인데? 3. 따라서 A의 n은 3n 마이너스 2면 되겠네. 쉽지? 그지? 그래서 문제 없다. 안 나가지는? 해보신 문제 안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케이스로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 자, A의 1은 1 이하고 주고요.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이 뭐한 2n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 있는 이 식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 식은 여기 있는 이 두 항사의 차가 식이 나와준 이 녀석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볼게. A2 마이너스 A1이 얼마야? 1이야. A3 마이너스 A2는 얼마야? 3이고 A3 마이너스 아니 A4 마이너스 A3은 얼마야? 5. 이렇게 해서 지금 더 그 두 항 사이의 차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개차수열이라고 부른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개차수열이라는 걸 딱 찾는 순간에 그냥 일반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A의 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 있는 요 F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F의 K라고 갖다 집어넣으면 돼. 저게 일반항의 공식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A1이 얼마야? 1이 될 거고, 여기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마이너스 1.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시그마에 대한 공식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야, 얘네 세 가지는 아니 두 가지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하나 외워놔 했던 게 여기 있는 얘야.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n-1을 데려다가 이런 결과. 사실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지만 선생님이 이 점화식 설명할 때는 너희들을 마치 유치원 학생을 만들어. 유치원생. 그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뻔히 해봤잖아. 자, 이렇게 간단 말이야. 두 항 사이의 차가 상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자, 임 여세요. 두 항 사이의 차가 식이야. 무슨 수열? 개차 수열. 다시 두 항 사이의 차가 식이면? 차가 상수면? 차가 상수면? 차가 식이면? 개차 수열. 이렇게 참새 짹짹하듯이 입 열어서 외우면 집에 갈 때 기억나. 근데 입을 안 여시는 분들은 집에 갈 때 기억이 안 나.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외우셔야 문제가 풀린다.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등차와 개차라는 두 항 사이의 차를 이용한 점화식 한 가지를 했는데, 야, 등차 수열의 점화식 하나 더 있거든. 근데 얘는 한 몇 개 사이의 관계냐 지금? 두 개 사이의 관계지. 근데 세 개 사이의 관계가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우리가 그랬던 등차 조항.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A의 n 플러스 2 빼기 2배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이 0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식은 같은 뜻이기를 A의 n 플러스 1은 2분의 A의 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 즉 등차 중항이 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도 우리는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봅시다. 기본 점화식 2번. 그럼 등차 끝난 다음에 뭐 배웠어? 등비 배웠지. 그럼 등비수의 정의가 뭐였지? 두 항 사이에 뭐가? B가 일정한 거잖아. 그럼 걔도 마찬가지. B는 어떤 현상과 관련있다? 나눗셈과 관련있다.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으로 나눠. 저기는 쟤를 말로 바꾸면 두 항 사이의 B. 이 두 항 사이의 B가 나타나게 되는 결과도 마찬가지 두 가지야. 뭐겠어?
상수랑 식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 R이라고 해서 상수가 될 거고요. F의 N이라고 해서 식이라고 쓸 수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딱 봐도 두 항 사이의 B가 상수래. 무슨 수요? 등비수요. 근데 두 항 사이의 B가 식이에요. 그럼 쟤는 뭐야? 쟤는 이 식이 뭐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수열의 생김새가 좀 달라. 그래서 얘를 딱히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기억한다고 했어? 얘를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일반항을 찾을 거야. 그래서 두 항 사이의 B가 식이면 축차 대입 이렇게 기억할 거라는 얘기죠. 자, 축차 대입이라는 게 뭐였었냐면 잠깐만 이거 안 써도 되고 칠판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등차수열, 등비수열 일반항을 유추할 때 A의 2 빼기 A의 1은 D, A의 3 빼기 A의 2는 A의 4 빼기 A의 3은 A의 N 빼기 A의 N-1은 D라고 쓴 다음에 얘를 통째로 다 더해 보니까 이렇게 없어지게 돼서 A의 N 빼기 A의 1은 N-1의 D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맞지? 식이 되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식을 통째로 더하는 어떤 그런 연산을 통해서 간단히 했단 말이야. 이걸 하는 이 과정의 이름을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하는 이 행위가. 근데 축차 대입법이 무조건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 일반항을 할 때는 A의 2, A의 1, A의 3, A의 2, A의 4, A의 3, A의 N, A의 N-1이라고 해서 싹 다 곱했잖아. 그 뒤에 또 이렇게 샥샥샥샥 약분돼서 얘가 결과적으로 A1분의 AN은 R의 N-1 이렇게 썼었지. 이렇게 쓰는 다 곱해가는 이런 과정 자체도 축차 대입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따라가면 일반항이 구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축차 대입법으로 외우자 이렇게 말하겠다는 뜻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얘네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사실은 교과서라든가 이런데 이 축차 대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식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됐을 때 A의 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첫 번째 항 A1 곱하기 여기 FN이라고 하는 식이 있지. 이 F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N-1까지 집어넣은 결과를 싹 다 곱해버리면 얘가 일반항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시켜. 실제로 저게 맞아. 근데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자 이런 뜻인 거지. 그럼 저 식이 기억이 안 나도 찾아갈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럼 등비수열 예제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축차 대입만 가도록 할게. 첫 번째 조금 쉽게 가보자. A의 1을 1이라고 줄 거야. 그럼 다음에 이렇게 주었대 식이. 근데 얘는 선생님이 조금 너희들한테 야 똑같은 문제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라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해놓은 거고 실제로 얘를 정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쓰게 되면 AN분의 A의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바뀌어. 이거 나눠주고 이거 나눠주면 돼.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이 항만 시킨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문제랑 이렇게 주는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난이도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결과를 미리 얘기해주자면 얘는 등차수를 나와. AN이. 되게 복잡하고 곱셈 나눗셈하고 연관된 점화식인데 결과는 등차수를 나온단 말이야. 한번 볼게. 등비수열 일반항 유추하듯이 똑같이 갈 거야. A1분의
A의 2 n절에다 1 넣었단 말이야. 그럼 그 결과가 2분의 3. 그 다음에 A2분의 A의 3을 갖다 집어서 n절에다 2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3분의 4. 그냥 집어넣으라는데 그냥 집어넣고 있는 중이야 지금. 자, 한 번만 더 넣어볼게. A4 나누기 A3은 얘가 4분의 5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쭉 넘어가서 A의 n-1분의 A의 n을 넣게 되면 얘가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싹 다 곱할 거예요. 자, 위에 거 곱한 거 보니까 이게 또 샥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윗줄에 있는 녀석의 결과가 A1분의 AN이 나와. 맞죠? 자, 밑에 걸 곱해볼까? 그랬더니 또 여기서 샥 약분된대. 그럼 남게 되는 게 2분의 n 플러스 1. 근데 A의 1이 상수 1이긴 하지만 어떤 상수가 나오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A의 n은 상수를 곱해버리면 2분의 n 플러스 1. n에 관한 1차식인 거니까 등차수를 나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이 점화식은 사실 그냥 눈으로 풀리는 문제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아까 했던 이런 등차수의 점화식이 나오거나 여기서 우린 예지하지 않았지만 등비수의 점화식이 나오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절대로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귀찮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내가 외우라는 게 다 베이스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그럼 봐봐. 예제 하나 더 해볼게. 똑같이 A의 1을 1이라고 놓고 A의 n 플러스 1 나누기 A의 n을 이번에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 생김새는 똑같은데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어. 얘는 등차수가 안 나와. 하는 방법은 똑같아. 자, 봐봐. A1분의 A의 2, A2분의 A의 3, A의 n-1분의 A의 n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얘가 2분의 4. 얘는 3분의 5. 어라? 지워지는 게 없네. 근데 그 다음 걸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 4분의 6이 나와서 한 칸 건너서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 예! 장 끼워주는 거야? 화내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끝에 것만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앞에 걸 써야 돼서 자, 끝에가 n분의 n 플러스 2면 여기는 n-1분의 n 플러스 1까지 나와준대.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 칸씩 건너서 약분이 돼. 그러니까 얘가 나오게 되는 결과는 얘를 곱하면 싹 없어지는 거니까 A1분의 AN이 돼서 여기서 A의 n은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해서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주어요? 형태는 똑같이 생겼는데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1차식, 즉 등차수열이 되기도 하고 등차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수열이 되기도 하고 수열마다 다 이름이 다 바뀔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하자? 방법인 수차 대입법이라는 말로 기억하자.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두 항 사이의 차가 상수면 뭐? 자, 이 여세요. 차가 상수면 등차, 차가 식이면 개차, B가 상수면 B가 식이면 자, B가 식이면 B가 상수면 차가 식이면 차가 상수면 자, 속도 올린다. 차가 상수면 차가 상수면 B가 상수면 B가 식이면 축차 대입 차가 식이면 개차, 차가 식이면 B가 식이면 B가 상수면 차가 상수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서 걔네들이 나와줘야 아 외웠구나. 그럼 그 형태가 머릿속에 빵빵빵빵 하고 사실을 떠올 거란 얘기야. 니네가 외웠다 못 외웠다의 차이는 혹시나 착각하시는데 뭐였더라 아 이거구나. 외운 거 아니야. 외웠다라고 하는 건 차가 상수 등차, 비가 상수 등비 바로바로 나와주는 걸 우리는 외웠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자, 그럼 다음 넘어오기 전에 마찬가지. 자, 한 세 개짜리가 주어졌는데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거 뭐가 있겠어? 등비 중앙이 있겠지.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등비 중앙을 이용한 등비 수열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제곱이에요? 네, 제곱. 됐지. 끝났어 말로 해. 어? 누나, 너 화나는 거 있어? 부시고 그래. 자, 네 번째.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그거는 등차수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하나만 추가로 하고 볼게.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어. 조화수열이 뭐니? 자, 얘는 등차수열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자,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렇게 가네. 그럼 다음하고 뭐가 될까? 9분의 1. 이런 녀석을 조화수열이라고 불러. 그러면 조화수열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여기 나오는 이 수열을 각각을 싹 다 역수 취하고 그럼 뭐가 돼? 1, 그 다음에 3, 5, 7, 9 얘네들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각각의 항을 역수 취해놓은 결과 그 녀석을 조화수열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그러니까 조화수열은 각 항을 역수 취했을 때 등차가 되는 거예요. 그 녀석을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부르겠다. 사실 조화수열이 요즘에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조화수열이 나오게 되면 어려운 거 안 나와. 조화수열에 대한 점화식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조화중항 정도. 등차 중항이 있었고 등비 중항이 있었잖아. 조화중항이라는 것도 있어. 오케이? 얘는 말로 기억하면 돼. 얘 식이 조금 헷갈려. 그래서 말로 기억하면 돼. 자, 봐봐. 만약에 A랑 B랑 C 얘네들이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일어났지. 선생님 조화수열의 정의가 뭐였지? 각각을 역수치하면 뭐가 돼야 돼? 등차수열이 돼야 돼. 그럼 얘네들이 역수치하게 되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은 무슨 수열이 돼? 등차수열. 그런데 등차수열 3개가 나왔어. 그럼 뭐가 떠올라? 등차 중앙이 떠올라. 그래서 B분의 1은 2분의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 그럼 얘를 통분을 좀 하면 되니까 얘가 2분의 AC분의 A 플러스 C. 결과적으로 2AC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어떻게? 역수치에서 다시 B는으로 바꾸게 되면 A 플러스 C 분의 2AC라고 쓰는 이 녀석이 조화중항이라는 녀석이야. 즉 ABC가 조화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항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합분의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곱 이렇게 나눠준다는 뜻인 거야.
근데 이걸 말로 해도 너무 빡세지.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조화수열 나왔어. 그럼 걔를 뭐 했어? 처음에 역수치했지. 역수치해서 뭐 했어? 등차 중앙 찾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했어? 역수치했다. 그러니까 조화 중앙이라는 녀석은 역수의 등차 중항을 찾은 다음에 그 녀석을 데려다가 다시 역수치하는 게 조화 중항이라는 녀석이야. 저렇게 말로 기억해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근데 잘 나오진 않아. 그러면 조화수열의 점화식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십니다. 조화수열은 뭐랑 관련있다고? 등차수열. 근데 조화수열을 가지고 뭐 하면? 각각을 역수치하면 그게 등차수열인 거잖아. 그래서 조화수열에 대한 점화식이 생긴 거야. A의 n 플러스 1 분의 1은 역수치한 녀석이 등차수열인 거니까 an 분의 1 플러스 d 라고 쓰여지는 게 나오면 아 A의 n은 조화수열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차가 상수면 뭐였지? 등차였단 말이야. 차가 상수면 등차였단 말이야. 그러면 조화수열은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역수의 차가 상수. 조화수열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차가 상수면 등차, 차가 식이면 개차, 비가 식이면 축차도. 정신 차려. 축차 대입. 비가 상수면 등비, 역수의 차가 상수면 조화. 이렇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 점화식이에요. 우린 지금 점화식을 총 5개 있고요.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지금부터 이제 좀 어려워져. 조금 어려워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부터 조금 졸면, 정신 차려버리면 한숨밖에 안 나와. 그렇지? 자, 가볼게. 일단 첫 번째 하게 되는 조금 응용되는 점화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A의 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더하기 Q라고 생긴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A의 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이라고 썼던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는 풀이법을 총 3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얘도 결론을 알고 있죠. 이 녀석의 결론은 일반항을 잡잖아?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등비수열 더하기 어떤 상수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풀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문제집 뒤에 나와 있는 모범 해설에 대한 풀이고요. 세 번째는 공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공식은 서술에 써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식으로만 너희들이 문제 쫙 풀다 보면 만약에 얘가 서술에 나왔을 때 고생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일단 공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둘 다 아무거나 써도 돼.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게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 것도 괜찮아. 알겠어? 그렇게 풀어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외운 공식이랑 맞는지 확인하시는 작업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서술에 나왔을 때 대처가 가능한 거니까. 아시겠어?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걸 가져갈게. 자, 예제. A의 1은 1이고요. A의 n 플러스 1은 2A1 더하기 2AN 더하기 1이라고 쓸 거예요. 첫 번째 풀이.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 방법을 발견적 추론이라고 불러. 자, 한 가지 보세요. 선생님 괄호를 아직 안 닫았어, 그지? 다 이유가 있어. 발견적 추론은 사실은 만약에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정말 이 발견적 추론만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문제도 있긴 하거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수학 가지고. 오케이? 그런데 이 발견적 추론은 풀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딱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 케이스 없네. 아니, 케이스는 글씨가 너무 많잖아. 케이스. 노가다. 약간 냄새가 노가다의 냄새가 나는 풀이를 발견적 추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하나 집어넣어서 그걸 보고 규칙을 찾아내라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노가다라고 불러. 자, 그런데 점화식을 풀고 어떤 문제를 풀 때에는 이제 앞으로 수행을 할 때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계산한 결과를 쓰지 말고 집어넣은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해서 써놔야 규칙이 보일 거야. 무슨 말인 거냐면 잘 봐. A의 1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난 밑에다가 A2를 쓸 거야. A2는 뭐가 돼? 3이 된다가 아니라 1을 집어넣어서 2 더하기 1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 또 볼게. 그럼 A의 3은 뭐가 될까? 봐봐. 여기다가 2를 곱하라는 거잖아. 지금 위에 거에다가.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2의 제곱 더하기 2 해놓고 뒤에다가 1을 더하래. 그럼 A4는 뭐가 나올까?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게 보여? 맞니? 자, 그럼 봐라. A의 n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봐봐. A4인데 뭐부터 시작했어? 2의 세제곱부터 시작했지. 그럼 A의 n이면 뭐부터 시작해? 2의 n-1부터 시작해. 그런 다음에 플러스 2의 n-2 플러스 2의 n-3 플러스 빠바바 해서 2 플러스 1까지. 자, 보자. 물론 여러분한테 좀 쉬운 걸 준 거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는 어떤 녀석이니 지금? 자, 알았어. 이렇게 한번 볼게. 일단 플러스 기호가 다 없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대제곱.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근데 걔들 뭐 했어 지금? 더했어. 아, AN은 등비수열의 합을 AN이라고 쓰는 거구나. 근데 어떤 등비수열? 첫 항이 뭐? 1. 공비 얼마? 2. 그러니까 항의 수 몇 개? n개. 여기 2의 0제곱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쓰게 되면 2-1분의 첫 항 1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겨서 결과적으로 얘 1 사라지는 거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야.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더하기 Q라고 생겼을 때 그 녀석 일반항은 뭐가 나온다? 등비수열 플러스 상수가 나온다. 자, 지수꼴이잖아. 등비수열 플러스 상수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됐죠? 자꾸 조금만 더 하자. 잡게 돼가지고. 춥다고? 자, 두 번째 풀이 볼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웬만한 문제집. 기본서에 나와 있는 풀이들이긴 한데 이 녀석을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파 찾기라고 불러요. 이 풀이 방법의 이름이에요. 그냥. 자, 이 녀석 어떻게 푸는 거냐면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알파라고 쓰자. 그 다음에 우변은 a의 n 빼기 알파라고 쓸 거예요. 근데 원래 알고 있다시피 an의 개수가 얼마야? 주어진 게 2잖아. 그래서 얘를 2로 묶어주겠다. 얘로부터 시작이야. 그럼 만약에 an의 개수가 3이라면 3으로 묶고 an의 개수가 5라면 5로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근데 얘를 전개한 결과가 얘랑 똑같다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다시 써봐. 그럼 a의 n 플러스 1은 2a의 n 마이너스 2알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지. 근데 얘가 얘랑 똑같아야 돼. 알파 얼마면 돼?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그러면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1은 2배의 a의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해요.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이만큼을 내가 그냥 bn이라고 합니다. 즉 an이라는 수에서 n번짝에다가 1을 더한 녀석을 bn이라 하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b의 n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겠지. 한국어가 바뀌었으니까. 잘 봐.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b의 n 플러스 1은 2배의 bn이라 쓸 수 있지. 자, b의 무슨 수열? 등비수열. 앞에가 2 곱해서 뒤에 나온 거잖아. 그럼 이제 뭐만 알면? b1만 알면. 일반은 볼 수 있지. 볼래? 자, 그럼 b1 얼마니까? 얘들 1 집어넣어. b1은 a1 더하기 1이잖아. 자, a1이 얼마인데? 1. 따라서 b1은 얼마야? 2. 아, 그러니까 b의 n이라는 녀석은 첫 항이 2고 공비도 2인 거니까 얘가 2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항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뭔데? an이라 bn이 아니라. 근데 bn의 정체가 뭐였어? an 더하기 1. 따라서 a의 n은 2의 n제곱 빼기 1이에요. 똑같은 결과 나와주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식. 결과를 해볼 때 내가 막 공식 안 했었을 거야. 해줬니? 안 해줬을 거야. 그 결과 때 안 해주고. 왜냐면 그때는 연습하라는 의미로 A 방법, B 방법을 연습하라는 의미로 안 해주고 사실 이제 학기 중이 됐을 때만 공식을 해줘.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 거야. A의 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의 n 더하기 Q가 있어. 자, 이랬을 때 요 녀석을 가지고 B방법 있지, B. 이 B방법을 요 문자, 숫자 2하고 1을 넣는 게 아니라 P하고 Q를 집어넣어서 요 방법을 그대로 하잖아. 그럼 그 결과가 그냥 바로 공식. 오케이? 근데 얘 안 할 거잖아. 써도 돼. 자, 얘를 가지고 AN 일반항을 구해라 그래버리면 문제에 주어진 A1 빼기 1 마이너스 P분의 Q
곱하기 P의 n-1제곱 더하기 1-P분의 Q 얘가 공식이야. 선생님 복잡한데요? 근데 얘가 얘들보다 빠를까? 좀 넣을게. 자, 밑에다가 AN은 설명표를 해보자. A1 얼마? 1 빼기 1 빼기 P는 얼마? P가 2, Q가 1이잖아. 1 빼기 P분의 Q. 그 다음에 P의 n-1제곱 더하기 1-P분의 Q야. 자, 그랬더니 이 얼마야? 마이너스 1. 1 빼기 마이너스 1은? 그럼 2 곱하기 2의 n-1제곱은? 1 빼기 2분의 1인 거니까 똑같은 거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 게 지금 응용의 첫 번째 정화식이야. 이제 하나 하는 거야. 2개 남았어 일단. 2개만 남으면 돼. 됐나? 오케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처음에 했던 기본 정화식에서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을 제외하고는 다 두 항 사이의 관계만 중요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세 항 사이의 관계야. 어떻게 생겼냐면 P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Q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R 곱하기 A의 n은 0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선거니까 또 쉽게 하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PQR의 곱은 0이 아니야. 즉 PQR 중에서 어떤 것도 0이 되는 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은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0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결과가 개차수열이 무조건. 물론 얘도 개차수열이기 때문에 공식은 있어. 알겠지? 근데 공식이 아까 좀 전에 우리 P 찾기, 알파 찾기 있잖아. 요 공식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좀 빡세.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랑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A의 8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A의 8 구할만 할까? 계산이? 자, 빡세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으로 구하는 거 가볼 거야.
지금 여기서 하게 되는 요 일반항 숫자 가지고 좀 알려주고 있잖아. 그 숫자를 pq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그냥 뭐야? 공식이 돼.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무조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한 번으로 봤을 때 가운데 항이 누구니? n 플러스 1 가운데 있거잖아. 그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항의 개수를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야. 무슨 말인 거냐면 자, 5a의 n 플러스 2 해놓고 빼기 여기 3을 5 빼기 2의 a의 n 플러스 1 빼기 2a의 n은 0이라고 써도 괜찮지. 됐나?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한 다음에 다시 써보면 5배 a의 n 플러스 2 빼기 a의 n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2배의 a의 n 플러스 1 빼기 a의 n은 0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냥 전개해서 묶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이항시키게 되면 a의 n 플러스 2 빼기 a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분의 2의 a의 n 플러스 1 빼기 a의 n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이. 그냥 여기 있는 얘 이항시킨 다음에 오는 나온 것뿐이야 지금.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봐봐. 이거 자체를 치환할 거야. 그러면 두 항 사이에 차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좀 작은 걸 가지고 얘를 b의 n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bn이 된다는 거 보이지? 자, 잠시 뒤에 여러분들 화이트가 필요할 거야. 지금은 알겠지? 졸려하는 사람이 몇 분 계셔서 또 잠을 좀 깨워드려야 돼. 깜짝 놀랄 예정인 거니까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어. 알겠지? 자, 봐봐. 그러면 b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분의 2의 bn이라 써도 돼? 맞아? 자, bn 무슨 수야? bn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 얼마짜리? 마이너스 5분의 2.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첫 항인 B1만 알면 돼. 그럼 n제다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A2에서 A1을 빼. 그럼 A2에서 A1을 뺀 게 얼마야? 15분. 그러면 P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이 15고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그런 등비 수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됐나? 야, 근데 Bn의 정체가 뭐야? A의 n 플러스 1에서 n을 뺀 거잖아. 두 항 사이에 뭐? 차가. 뭐가 나왔어? 식이 나왔지. n에 관한 식이잖아. 상수 아니잖아. n 값에 따라 바뀌지. 자, 차가 식이면?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개차수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A의 n은 A1 자, A1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얘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1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에 K-1제곱 얘가 일반항이 되어준다더라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 공식으로 얘가 첫 번째 풀이었다면 두 번째 풀이라서 공식으로 해봅시다. 자, 다시 P 곱하기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Q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R 곱하기 A의 n은 0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얘는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공식을 때려 박아. 잘 봐. A의 n은 A의 1 플러스 개차수라고 하는 건 알 기억을 해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3항점화식은 항상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이 주어져. 그래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A2 마이너스 A1을 갖다 집어넣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가운데 항의 개수를 바꿨잖아. 공식할 때는 가운데 항의 개수 막 빼놓고 나머지 두 개 가지고 분수를 만들어서 지수해주면 저게 공식이야. 실제로 봐봐. A1 얼마? 1. 여기 1 집어넣고 자 A2 빼기 A1 얼마? 15. P 얼마? 5. R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2 똑같이 나왔네. M-1 뭐라고? M-1 아니에요. 아 맞네. 여기가 n-1 수학이 할만해? 저기 가운데서 네. B1, B15 나온다고. n을 줘. 그럼 B1은 A2 빼기 A1이잖아. A2 16, A1 1 빼서 15. 나는 이렇게. 잠들 깨고 와.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잠들 깨 하셨으니까 좀 이어서 할게. 좀 전에 상황정화식이라고 해서 PAN 플러스 2 더하기 Q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은 0. PQR의 곱은 0이 아니다. 즉 PQR은 셋 다 0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의 합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0이다 라고 하는 그 정화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공식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예제를 한 가지 보자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잘 봐. 자, 수직선 위의 점 A의 n이 이 녀석의 좌표를 스몰 a의 n이라 하자. 자, 그런데 A1이라는 점의 좌표가 1이고요. A2라는 점의 좌표가 16이래요. 그런 다음에 A의 n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점은 선분 A의 n 플러스 1 이거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 하자. A8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 자, 정화식하고 갑자기 내분점, 외분점 얘기가 나왔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따라가면 좀 전에 했던 쟤랑 아마 똑같이 나올 거야. 잘 봐봐. 일단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인 거니까 스몰 a의 n 플러스 2는 내분점 공식에서 3대 2인 거니까 3 더하기 2, 즉 5분의 어떻게 하려냐면 얘네 둘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3에다가 a의 n 플러스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an이라고 하면 n 플러스 2번째 항이 점의 좌표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인 거니까 그냥 패스할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잘 봐봐.
여기는 얘를 5를 곱한 다음에 싹 다 자결 넘기게 되면 5a의 n 플러스 2 빼기 3a의 n 플러스 1 빼기 2a의 n은 0, a의 1은 1, a의 2는 16이라고 해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녀석이 나와. 이렇게 생긴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이었어요. 실제 모의고사 기출이어서 학교 시험에 종종 이 정화식 할 때 요 내분 외분을 묻는 요 문제가 종종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을 거라는 얘기지. 외분으로 해도 똑같이 나와. 다만 개수의 순서가 좀 크기 순서가 좀 바뀔 뿐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갭차수에 대한 PQR 갖는 정화식 했고요. 자, 그러면 7번째. 정화식으로 마지막 정화식이야. 자, 보게 되면 A의 n 플러스 1은 PA의 n 더하기 Q분의 RA의 n 이렇게 생긴 이 녀석을 뜻해. 사실은 많은 문제에서 R하고 Q에다가 1을 집어넣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해. 가장 쉽거든. 근데 R하고 Q에다가 1이 아닌 값이 나왔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할게. 자, 지금 보니까 우변에 AN이 몇 번 나와? 2번 나와. 좌변에 AN 플러스 1 한 번 나오는데 우변에 AN은 2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한 번만 나오게끔 식을 좀 변형할 거야. 오케이? 그럼 그 변형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는 양변 역수야. 그러면 어떤 얘기 발생하는지 보자. 자, A의 n 플러스 1분의 1은 여기는 RAN분의 PAN 더하기 QN. 근데 이제 분모의 항이 하나니까 이렇게랑 이렇게를 찢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얘가 R분의 Q에 AN분의 1 더하기 R분의 P라고 쓰여. 그럼 봐봐. 만약에 R하고 Q가 같은 값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 1이 되고 있단 말이야. 약분 될 거니까. 그러면 얘가 A의 n 플러스 1분의 1은 A의 n분의 1 더하기 어떤 상수 K라고 쓰인단 말이지. 그럼 얘는 우리가 뭐야? 역수의 차가 일정한 뭐? 조화수를 넣는 약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만약에 첫 번째 R하고 Q가 같은 값이 나온다면 그럼 얘는 앞에서 했던 조화수를 역수가 등차수인 거니까. 그래서 그 R하고 Q가 같은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해, 요즘에는. 근데 그럼에도 많이는 틀린다는 얘기지. 그런데 두 번째로 가서 만약에 R하고 Q가 달라져 버리면 자, 식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잘 봐. 나는 A의 n분의 1을 BN이라고 바꿀게.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이 얘가 B의 n 플러스 1은 R분의 Q라고 되어 있으니까 쟤를 라지 P라고 쓰고요. BN R분의 P라고 된 녀석을 라지 Q라고 바꾸자. 그때 아까 했던 알파 찾기라고 하는 점화식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또다시 점화식을 해서 Dn 일변화를 찾고 그거를 다시 역수치해야 A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와. 왜? 너희들이 시간이 무진짜 오래 걸리거나 틀릴 거야. 어차피 전교생이 다 틀릴 거야. 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저렇게 분수 형태가 나와버리면 여기 나와있는 R하고 Q가 똑같아서 조화수열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오고 혹시 R하고 Q가 달라져 버리면 그때는 점화식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빡세.
쟤는 따로 예를 들지 않고 문제 풀다가 혹시 저거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선생님 지금까지 8개의 정화식을 다 했어. 정화식을 정리해보면 두항 사이의 차가 상수인 경우, 두항 사이의 차가 식인 경우, 얘는 등차였고요. 얘는 대차였었어. 그 다음에 두항 사이의 B가 상수인 경우랑 두항 사이의 B가 실수인 경우가 나왔었단 말이야. 자, 이때 얘는 등비였고 이 녀석을 축차 대입으로 기억하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역수의 차가 상수인 경우 조화수열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더하기 Q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이 녀석은 등비 수열 플러스 상수 형태로 쓰인 그런 수열의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고, 풀 방법 3가지 정도 있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P 곱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Q 곱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R 곱하기 AN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결과는 객차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공식으로 기억하는 방법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분의 RAN이라고 해서 우변에 AN이 2번 나오면 AN을 한 번으로 횟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 역수치에서 움직이면 된다까지 총 8가지의 정화식을 해드렸어. 그 다음에 조금 자주 나오는 정화식의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한 문제 안에 AN하고 SN이 동시에 등장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해? SN 가지고 SN에서 SN-1 빼면 AN이 된다라는 식을 만들어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식만 남겨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풀릴 거야. 일단 수열이 2개가 돼버리면 빡세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면 연립점화식도 나와. 막 12개, 3개 준 다음에 걔를 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걔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혹시나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하고, 일단은 점화식에 대한 기본은 이렇게 8개까지다. 됐죠?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야. 외워야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얘는 두항사의 차가 식, 두항사의 차가 상수, 두항사의 B가 식, B가 상수. 아, 조화수열? 아, 얘는 등비수열 플러스 상수? 아, 얘는 개차수열? 아, 얘는 역수.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야. 안 외워놓으면 제발 부탁인데 외우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외우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안 외워놓고 하나하나 가지고 찾아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못 찾아내요. 알겠어? 그런 거니까 외우도록 합시다. 고민되네. 수학적 비례법을 할 때 문제를 풀지. 안 되겠다. 좀 켜서 온도를 좀 올릴게. 근데 너무 더워서 힘들어. 수학적 비례법 하자. 아니야, 수학적 비례법 하지 말고 문제 풀자. 자, 수능 특강으로 갈게요. 자, 수능 특강 교재 85페이지부터. 자,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배운 수열의 기납적 정의도 나오지만 지난주에 배웠던 그 시그마 수열의 합 같이 나오는 거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것까지 지난주였나 그저께지 배웠던 것까지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필기하면 돼요. 뭐라고? 필기하면 문제가 원자를 쓰기니까. 내 문제 나오고 쓰라고. 어? 아까 나보고 문제 쓰라고 지금. 아 나한테 숙제 주는 거 네가 책을 안 갖고 왔고. 아 아시겠네. 어? 자 예제 1번. 자 문제부터 봅시다. 첫 장에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래. 자 A에는 그럼 생각해봐. 공차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0분의 1이야. 그럼 무슨 수열이야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일반항의 항상 어떻게 생겼어? 1차식이고 n의 개수는 항상 공차더라 라는 사실을 잊어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10분의 1 했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n. 근데 첫 장이 3이라 했으니까 1 넣어서 3을 만들려면 10분의 31을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거기에 뭘 하라고 돼 있냐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의 k 빼기 a의 k 플러스 1, a의 k의 제곱 더하기 ak, a의 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겼대. 야, 근데 보니까 이 정체가 뭐야? a의 k의 세제곱 빼기 a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랬더니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된다고 되어 있어. 자, k를 1 집어넣으면 a1의 세제곱 빼기 a2의 세제곱. 2 집어넣으면 a2의 세제곱 빼기 a3의 세제곱.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어디까지 집어넣으래? 10까지 집어넣으래. 그러면 a10의 세제곱 빼기 a11의 세제곱.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게 보여. 따라서 결과적으로 a1의 세제곱 마이너스 a11의 세제곱. 아마 9-4에서 답은 5 이렇게 나오겠네. 얘들아 오늘 시간 관계상 미안한데 밑에는 유제 못 풀 것 같아. 그냥 필수 예제들만 풀고 갈게. 알겠지? 유제들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 2권 문제 풀어보는 걸로 하자. 자 2번 문제. 이제 보이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직 안 보이냐? 알았어. 미안해. 얘들아, 나하고 말 섞으면 집에 갈 때 기분이 안 좋니? 어? 야, 이래도 대답을 안 해. 와, 이 지금 것들. 야, 나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면 집에 갈 때, 걔는 대화했어.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 영진아, 그래? 근데 대답을 안 해? 예인아, 그래? 내가 생긴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웃어? 웃는 거야 지금? 나 갑자기 땀 나네? 예은아 그런 거 알지? 그래. 근데 예은이가 되게 약간 호리호리한데 목소리 울리면 되게 좋다. 약간 이렇게 성악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사람들은 좀 울림이 다르거든. 내가 진짜 놀랬던 게 니네 타이슨이라는 선수 알아? 마이크 타이슨? 옛날에 헤비급 복서가 있단 말이야. 진짜 흑인이고 진짜 한 번은 복싱 시합하다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상대편 귀를 물어뜯어갖고 살짝으로 때려버렸어. 가지고 몰수패 당했거든.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걸 내가 라이브로 봤어 어릴 때. 니네보다 조금 어릴 때 한 중학교 때쯤 된 거 같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쯤 된 거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목소리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약간 목소리가 미성이야. 그러니까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인터뷰하는데 막 이러지 여기. 되게 안 어울리잖아 그런 게.
좀 해주고 그래 얘들아. 알겠지? 네. 그래. 2명 대답했어. 그 2명 대답하고 3명 머리 고개 끄덕이고 우리 경진이는 저기 머리가 한번 흔들면 못 멈춰. 진동에서 쌩하고 그래서 대답을 못해. 자, 문제 보니까 시그마 K1부터 K의 3K 플러스 1 빼기 시그마 K는 여기서 3부터 10까지 K의 2K 마이너스 1. 자, 이 녀석 계산해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시그마는 항이 몇 개? 10개. 두 번째 시그마는 항이 몇 개? 8개야. 얘들아, 항의 개수를 셀 때는 항상 마지막 번호만 보면 안 돼. 큰일 나. 너희들이 실수하는 부분에서 얘만 보고 풀어서 틀리는 거야. 항상 뭐도 봐야 돼? 시작 번호 같이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건 1번부터 10번까지, 두 번째 건 3번부터 10번까지야. 다르지 분명히. 항의 개수가 달라.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야. 어차피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얘를 1 집어넣었을 때랑 2 집어넣었을 때 따로 써주고 3부터 10까지로 맞추던가, 아니면 여기를 1부터 10까지 한 다음에 없던 게 생겼잖아. 그럼 뒤에 한번 빼주면 되겠지. 그 방법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오케이? 그런데 어차피 계산을 할 때는, 공식을 써먹을 때는 1부터 10까지일 때 공식을 써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부터로 가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봐. 자,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 여기 K, 2K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이 뒤에 것만 지금 따로 데리고 거야. 그러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라고 해서 K에 2K 마이너스 1이라고 쓸래. 그럼 이렇게 쓴 상태에서 같다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있는 걸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곱하기 1인 거니까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인 거니까 6해서 마이너스 6을 해주면 이제 같아졌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우린 얘네들을 쓸 때 바로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냥 바로 전개할게. 얘는 3K 제곱 플러스 K 빼기 2K 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7.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알아두자. 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이죠. 그 다음 여기 KK 거니까 플러스 2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냥 K지. 그 뒤에 마이너스 7이 붙는단 말이야. 자, 많이 나오니까 외워놔.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은 385야. 이거 그때마다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0을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외워, 이거 하나. 그 다음 1부터 10까지 더 얼마야? 그건 55. 뭐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거야.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합,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문제 푸는데 속도가 조금 더 붙겠다,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3번. 일반항의 분수꼴인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 자, 시그마 분수야. 제일 먼저 뭐부터 체크해? 루트의 유무를 체크해. 루트가 없으면 부분 분수.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그럼 외우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시그마 K1부터 M까지 A의 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3이라고 되어 있어, 좌변에. 자, 시그마 분수야. 루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뭐 해라? 부분 분수야. 맞지? 자, 가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이게 3, A의 K, A의 K 플러스 1. 그런데 AN이 무슨 수열이라니? 등차 수열. 첫타원은 4. 공차는 3. 그럼 일단 써보게 되면 A의 N은 3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얘가 64분의 15보다 커지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봅시다. 뭐 하세요? 그 제목 예제. 손으로 쓰세요. 네. 아시겠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이렇게 쓸게. A의 K 플러스 1 빼기 A의 K 분의 여기는 3까지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A의 K분의 1 빼기 A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와주는 뜻이야. 야, 근데 A의 K 플러스에서 AK를 빼는 게 뭐냐? 두 항 사이의 차를 뭐라 불러? 공차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공차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3분의 3 없어진다.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그랬더니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빠바바바 더하기 A의 M분의 1 빼기 A의 M 플러스 1분의 1 보니까 이렇게 사라지네. 결과적으로 A1분의 1 빼기 A의 M 플러스 1분의 1 A1 얼마? 4. 그럼 A의 M 플러스 1은 여기다 M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빼기 3M 플러스 4분의 1이 6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M 값을 찾아라. 부등식 풀면 되지. 자, 그럼 예제 4번을 봅시다. 잘 봐. 예제 4번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A의 1은 3이고 A의 2는 2. 근데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자, 딱 봤어. 딱 보기에 A의 무슨 수열이야? 자, 여기 나오는 얘가 지금 무슨 뜻이지? 등비 중앙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비 수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첫 항이 얼마래? 3이고 두 번째가 얼마래? 2. 그럼 공비 얼마나 얘기야? 3에다 얼마를 곱해야 2가 나와 얘들아? 너무 어렵니? 3분의 2. 따라서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이더라.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등비수열 합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지? 자, 근데 봐봐. 지금 이제 알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운 정화식이 아직 조금 멀리서 남아있을 거야. 밑으로 가볼게. 자, 유제 1번 봐봐. 유제 1번에 나와있는 녀석을 보니까 A의 n 플러스 2 빼기 2배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은 0이라고 돼 있어. 무슨 뜻이야? 등차 중앙. A의 n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자, 근데 유제 2번으로 볼게. 잘 봐. 유제 2번을 보니까
이런 게 뭐야? 지금 문제 보니까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a의 n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4n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어. 왜? 미안해. 난 식만 보고 문제만 봐서. 문제 안 보고 식만 봐서. 봐라. 우리가 좀 전에 저번 시간에 내가 8개 했잖아. 그 8개 한 거 중에 이렇게 생긴 식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었어, 그지? 안 나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노가다성으로 풀어가라 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문제에서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공차가 4라고 돼 있어 지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활용하면 풀 수 있어. 여기 괜히 건드려갖고 이거 헷갈리네. 하기 싫어. 이렇게 써. 첫 타임 얼마야? 첫 얼마야? 얼마래? 첫 타임. 안 나와 있어. A1. 내가 하는 질문에 항상 답이 있다는 고정관념 버리라고. 그 다음 플러스 4n. 그 다음에 AN에다가 A1 플러스 4배의 M-1. 이거 집어넣어서 풀어낸 얘기야. 네. 자, 예제 5번.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자 문제에서 A1은 1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AN 플러스 1은 케이스가 나뉘어 AN에서 5를 더하거나 아니면 AN에서 100을 빼래.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A의 N이 100보다 작으면 위의 식, A의 N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의 식을 써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A의 N이 A의 N 플러스 1보다 커지는 첫 번째 N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봐. A1이 얼마야? 1이잖아. 지금 문제 줬지? 자, A2 구하러 갈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주어진 식에다가 N자리를 1 갖다 집어넣어. 그럼 A의 2를 구할 건데 A의 2는 A1 더하기 5 또는 A1 빼기 100이야. 맞지? 근데 여기선 지금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되지. 100보다 작으니까. 그럼 두 번째가 뭐가 되겠어?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될까? 11. 네 번째는 이렇게 쭉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언제가 처음으로 쭉 점점 커지고 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됐는데 그 다음으로 갔더니 여기 있는 얘보다 얘가 더 작아지는 경우가 생겨. 그럼 처음으로 100을 빼면 작아질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점점 5씩 더해서 다음 항이 생기다가 그럼 점점 커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100을 뺄 거야. 그럼 더 작아질 거 아니야. 언제 100을 빼? 앞에 항이 100보다 커질 때. 그럼 여기는 얘가 언제 100보다 커지겠니? 처음으로 100일 때가 커질 거 아니야. 5씩 커지는 거니까. 맞지? 그럼 얘가 몇 번째인지 알면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 예제 6번의 경우는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은 아직 우리 안 했고요. 오늘 안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예제 6번 그 페이지 안 하셔도 돼. 아시겠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우리 레벨 1으로 갑시다.
자, 레벨 1에 나와 있는 문제 8개 중에서 마찬가지에도 7번까지만 풀면 돼. 8번은 수학적 귀납법인 거니까 일단 스킵을 할 거고요. 7번까지. 그럼 여러분들 숙제가 노란색 책에서도 마찬가지 수학적 귀납법 빼고 여기 나오는 레벨 1 부분까지 풀면 되고 무슨 이해되지? 그 다음에 내가 준 스프링 교재 그것도 수학적 귀납법 빼고 레벨 1까지 풀시면 돼. 유성분. 이해됐어? 오케이? 대충 한 77, 80문 정도 숫자를 할 거야. 선생님 직접 하나하나 해보지 않았지만 자, 레벨 1 문제부터 봅시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게 우리 했던 거네. 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여기 2K 플러스 3분의 2K 플러스 1이라고 돼 있고 자, 변수는 내 맘대로 바꿔도 괜찮지. 맞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빼기 K로 바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1이라고 씁니다. 자, 뭐가 보이니? 이거 어떻게 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까? 아, 그때 쓴 문제가. 잘 봤어. 잘 봤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자, 첫 번째 시그마 볼게. 첫 번째 시그마 한 다음에 분수가 나오죠. 분모와 분자의 차이가 얼마야? 2야. 맞지? 자, 두 번째 시그마로 갈게. 두 번째 시그마도 보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이가 얼마야? 2야. 맞지? 그 다음 첫 번째 시그마의 분모 분자는 항상 뭐만 나와? 홀수만 나오는 거야.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인 거니까 2K라고 하는 건 짝수고 거기다 1을 더하면 홀수 3을 더해도 홀수. 자, 두 번째 시그마 보니까 2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걔도 분모 분자는 뭐만 나와? 홀수만 나와. 오케이? 자, 머릿속에 이게 돌아가면 빨라. 근데 말로 설명하면 조금 못 알아듣으니까 얘를 써줄게. 첫 번째 녀석을 전개하잖아. 그럼 K에다 1을 갖다 집어넣기 시작을 해. 그럼 얘가 5분의 3 더하기 7분의 5 더하기 9분의 7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 그래서 마지막에 9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21분의 19 이렇게 나와. 됐어? 자, 그럼 다음에 잘 봐봐.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했을 건데 K를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3분의 1이 나와. 2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오니? 5분의 3이 나와. 3 집어넣으면 7분의 5가 나오고 마지막 9 갖다 집어넣으면 19분의 17이 나올 거라니까.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고 여기도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 뭐 하래 지금? 빼리게끔 나눠.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1 빼기 아니 21분의 19 빼기 3분의 1을 하는 얘기야. 선생님이 앞타임 할 때도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야. 문제를 풀 때 말이다. 잠깐만.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손대서 푸는 것보다 문제를 풀기 전에 10초, 15초만 머릿속으로 이 문제가 도대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해. 근데 생각한다고 해도 잘 안 보일 거야. 잘 안 보여, 니네한테.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이게 바로 보는 사람이 여기 없어.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막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빡 하고 떠올라서 아 대박 이럴 때가 한 번이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근데 그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 봐. 나이 든다고 보이는 거 아니다. 그래서 니네가 나이 든다고 이거 할 거 아니잖아. 니네가 10년, 15년 뒤에 시그마 할 거야? 에이 왜 그래. 절대 안 해. 시그마 보면 나 몰라. 나 문과. 이래서 시그마 버릴걸?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고민해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살짝 보이기 시작할 거야.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주술 A의 Bn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전환석의 값을 구하라. 자, 시그마를 빙자한 연립방정식 문제야. 잘 봐봐. 선생님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주어진 식을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라고 쓰고 그 녀석의 결과가 18이라고 되어 있어. 자, 두 번째 시그마를 또 다시 쓰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라고 쓰고 그 결과가 2라고 써도 되지. 맞지? 자, 근데 볼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 얘를 X라 하고 얘를 Y라 했어. 그랬더니 이 식이 2X 플러스 3Y는 18이고 밑에 있는 식은 X 마이너스 2Y는 2라고 되잖아. 연립방정식 풀 수 있지. X과 Y가 구할 수 있지. 그럼 답도 구해질 거란 뜻이야. 됐지요? 오케이? 넘어가도 되지? 넘어가도 되지? 여긴 오케이? 어디 잠들 깼어? 유빈아? 아직도 안 깼어? 깼어? 좋아. 내가 쓸래? 그래. 또 졸 예정에 들어오면? 자, 3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시그마가 연속해서 나와. 자, 지금 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괄호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1분의 k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 안에 거부터 해. 안에 거부터 계산할 거야. 얘 계산하자. 근데 지금 선생님 체크해놓은 저 보라색 시그마에서 변수가 뭐야? K야. 근데 규칙에 보니까 N이라는 문자도 보이고 K라는 문자도 보이지. 이때 N은 뭐가 된다? 상수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야. 상수니까 앞으로 빼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녀석이 공식에 의해서 n 플러스 1분의 1 해놓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약분 되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써도 되겠지. 앞으로 6분의 1 빼버려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얘 전개하면 2n 제곱 플러스 n. 뭐 저런 계산하실 수 있잖아. 자, 시그마가 여러 개 겹쳐 나오는 건 어떤 문제다? 변수의 구분. 변수와 상수 취급할 문자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문제야.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점점 내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으면 느껴진다. 자꾸 저 바닥에 나보고 안 하다네. 몸이 피곤하면 침대에 막 이렇게 안겼을 때 진짜 중력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몸이 되게 피곤할 때. 지금 딱 내가 그래. 바닥에 날 끌어당기는 힘이 점점 세지고 있어. 왜냐면 선생님 내일 힘들잖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금요일 저녁 때 느끼는 그 피로를 나는 지금 느낀단 말이야. 내일 쉬니까 일주일의 마지막 수업이 니네 수업인 거니까. 정말 피로감이 그게 다르요.
4번 문제 보니까 일반항이 더러워. 자, A의 n이라는 녀석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빠바바 해서 2n 마이너스 1 더하기 2n 플러스 1 더하기 다시 2n 마이너스 1 더하기 빠바바 해서 3 더하기 1까지 이 전체를 더한 걸 AN이라고 하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갖다 써볼게. 잘 봐. 일단 얘를 잠깐 빼놓자.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2n-1까지 몇 개의 홀수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너무 어려우면 잘 봐. 여기 식이 나오잖아. n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와? 1 집어넣는 거잖아.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2n-1 나오면 n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1부터 시작해서 n까지야. 몇 개야 그러면? n.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개의 홀수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자, 얘는 다 두 개씩 거니까 2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2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2n 더하기 1을 하네. 됐나요? 야, 근데 선생님 아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자, 얘 결과가 뭐라고? 외우라고 했었어. 이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 n제곱. 실제로 시그마 공식을 다 집어넣으면 저렇게 나와. 그리고 내가 금연을 보여줬을 거예요. 시그마 공식을 집어넣어서 2 곱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 빼기 n 해서 없어진 거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뭐가? an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는 뜻이야. 저 계산 내가 알려줬잖아. 1부터 10까지 k 제곱 얼마라고? 385 곱하기 2.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합 55 곱하기 2. 1을 10번 더 했으니까 10. 나는 누구 여기 어디? 자, 5번으로 갑시다. 자, A1은 2고 A2는 3인 수열 AN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2의 n-1 A의 2n-1, A의 2n, A의 2n 플러스 1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A의 2n, A의 2n 플러스 1, A의 2n 플러스 2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때 A7과 A8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자,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1은 2고 A2는 3입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활용해. 지금 보니까 A의 2n-1, A의 2n, A의 2n 플러스 1이 등차 수열. 항목 맞지? 그럼 뭐가 생각나? A의 2n은 2분의 A의 2n-1 더하기 A의 2n 플러스 1. 자, 근데 A의 2n 플러스 1, 그다음에 A의 2n 플러스 2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또 뭐가 생각나? 자, 그래서 여기서는 A의 2n 플러스 1은 제곱은 A의 2n 곱하기 A의 2n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연립이 돼 안 돼? 연립이 안 돼. 맞지?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바로 보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아 나는 보여. 나는 보이는데 너희들은 아마 이렇게 풀 거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걸 쓴 거야. 그럼 얘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하고 얘의 공통조 변항이 A의 2n, A의 2n, 그 다음에 A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나는 A의 2n을 써놓고 A의 2n 플러스 1을 A의 2n 더하기 D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는 얘가 A의 2n 곱하기 R이라 써도 되죠. 이렇게 등비, 이렇게 등차인 거니까. 잠깐만. 이거 아닌가? 야 이거 너가 다 문제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하게 갔다. 미안해. 봐봐. 자 가운데 항이 짝수항이 돼버리면 등차수에 된대. 그럼 봐봐. 첫 번째 얼마야 지금? 2야. 두 번째 항이 3이야. 근데 얘가 두 번째 항 짝수인 거니까 그 다음 것까지 이 세 개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등차수에 나와야 돼.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 4가 될 거야. 여기는 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1, A2, A3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잘 봐. A의 2n, A의 2n 플러스 1, A의 2n 플러스 2. 짝수부터 스타트해서 짝수, 홀수, 짝수 번째 항 이 세 개들은 등비수열이 이룬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된다고? 등비수열이 된다고. 그런 거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곱이라고 해서 얘가 3분의 16 이렇게 될 거라는 뜻인 거지. 이해가 돼?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4, 3분의 16, 그 다음 것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가운데가 지금 몇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인 거잖아. 그럼 짝수항이야, 홀수항이야? 짝수항인 거잖아. 네 번째인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 걸 따라서 등차수일 거예요. 그러면 4, 얘는 3분의 12. 3분의 16, 그럼 얘는 3분의 20.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찾아가는 거지.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 얘를 조금 정리해서 써주게 되면 자 A의 2n-1, A의 2n, A의 2n 플러스 1이 등차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A 조건이라 하고 A의 2n, A의 2n 플러스 1, A의 2n 플러스 2가 등비다라는 조건을 B 조건이라고 써볼게. 그런 상태에서 얘를 숫자로 쓰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A1, A2, A3, A4, A5, A6, A7 이런 식으로 한글로 쭉 나열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세 개는 위의 조건이야 밑의 조건이야? 자 봐봐. A1, A2, A3이야. 한 번호로 봤을 때 홀수 한 번호, 짝수 번째, 홀수 번째인 거잖아. 홀수, 짝수, 홀수는 위의 거야 밑의 거야? 위의 거야. 그러니까 얘는 A 조건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렇게 세 개는 그러면 짝, 홀, 짝인 거잖아. 그러니까 B 조건을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애는 A 조건을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애들은 B 조건을 따라가서 그 순서대로 한 칸 한 칸 찾아가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노고다는 문제야. 오케이? 여기 오케이?
자, 6번 문제로 넘어. 자, 6번 문제 보니까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S의 n이 n제곱이에요. 그래서 그 시그마 K는 1부터 16까지 A의 K 플러스 1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자, SN이 지금 현재 정체가 뭐야? n에 관한 2차 시경. n에 관한 2차 시경은 무조건 뭐야? 등차 수열을 해야 돼요. 따라서 여기 있는 예를 가지고 SN에서 SN-1을 뺀다라는 걸 가지고 가게 되면 A의 n이라는 녀석은 2n-1이라고 하는 수에 나옵니다. 이제 홀수 먼저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시그마 분수야. 뭐 체크해? 루트가 있나 없나 체크해. 루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라고? 이건 이제 안 해도 되지? 그지? 이거 안 해도 되지? 선생님 몸무게가 곱하기 2는 되는 거 같아. 근데 원래 몸무게가 좀 2배 정도 되는 거 같아 지금. 다만 중력과 속도가 9.8 곱하기 2인 거 같아. 중력과 속도가 9.8m/s 맞지? 네. 아 너무 오래전에 배웠어. 25년 전에 고3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로 갑시다. 마지막 문제. 지금 보니까 A1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A의 n 플러스 1은 2 빼기 AN분의 4라고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첫 장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봐봐. 우리가 아까 정화식 몇 가지 배웠지? 8가지 배웠어. 그 8가지 배웠던 점화식이랑 똑같이 생겼어? 다르게 생겼어? 자, 우린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알겠어? 그럼 배운 게 없으면 무조건 뭐 해라? 노가다에서 규칙성 찾아라. 그럼 여기 얘는 딱 봐도 똑같은 게 몇 개가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거, 그 다음 똑같은 거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잘 봐. 첫 항이 얼마래? 1이래. 그럼 두 번째는 걸어가 보자. 1 갖다 집어넣었어. A1. 그럼 1분의 4를 뺐으니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 맞지? 자, 그럼 세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4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얼마가 돼? 4가 된대. 자, 네 번째 항을 구하러 가보니까 2 빼기 4분의 4 얼마 나와? 그럼 그 다음 뭐 나오겠어? 근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0번째 항까지 더하래. 그러면 이렇게 3개씩 묶음이 몇 묶음 나와? 33묶음에다가 마지막에 1 한 번만 더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했던 점화식을 외우고 있는지하고 외우지 못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봤을 때 노가다에서 규칙성 찾으면 되는구나 가 보이는 거랑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라고 하는 깜깜한 거랑 전혀 다른 문제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8개 점화식 외우세요. 아시겠지?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 오늘 숙제는 수능 특강 여기 나오는 97페이지까지 수학적 기납법을 뺀 나머지 문제들 푸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책 스프링 스텝 1까지 수학적 기납법 빼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았으니까 문제 푸세요.